네, 월요일 백운계 시사 1번지 함께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참 덥죠? 네. 예. 양문석 이사장 혹시 통영에서 올라오셨나요? 아닙니다. 서울에 계셨구나. 예. 남쪽은 더 덥죠, 뭐. 예. 예. 근데 박원석 의원, 지금 서울엔 비가 그렇게 많이 쏟아졌는데 또 남쪽은 비가 네, 비가 안 와서 여전히 가뭄이랍니다. 예. 지금 또 태풍이 올라와서 이번 주 중반부부터 비가 많이 내린다는데 뭐 각별히 안전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날씨도 극단적이에요. 보면. 네. 예,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백운계 시사 1번지 유튜브 실시간 댓글 그리고 문자 메시지 샵 2315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또 글을 보내주시는데요. 오늘 패널 분들 우리 그 글을 보내주신 분들 내가 몇 분 소개해드릴 테니까 얼마나 우리 시사 1번지 애청자들이 수준 높으신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로버트리님, 맑은 하늘에 먼 산이 가깝게 보이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백운계 시사 1번지를 통해 흐리게 보이는 정치 세계를 가깝게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또 멋진 진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은주님, 연속된 폭염으로 점점 지쳐가지만 폭염 역시도 피할 수 없다면 즐기면서 잘 이겨내도록 해요. 우리에게는 쏟아지는 폭포수처럼 화끈하면서도 시원시원한 시사 1번지가 있으니까요. 이재명, 박근혜 쓰시는 분 시간 좀 늘려줘요. 뭐 이런 글들 보면 정말 힘이 납니다. 우리 유튜브 댓글 공간도 아주 건전한 토론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좋은 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의 경고등이 켜졌다 하는 것부터 살펴보지요.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또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다는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2주 연속 부정평가가 앞서는 결과가 나온 건데요.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그러니까 6월 다섯째 주차죠.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4.4,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0.2%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앞번 조사보다 긍정평가가 2.2%포인트 줄었고 부정평가는 2.5%포인트 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나토 정상외교 방문, 정상외교에도 불구하고 반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것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 이렇게 두 번째지요. 데드크로스라고 불리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다른 조사도 그렇습니다. 리서치뷰 조사도 보면 잘못하고 있다가 51, 잘한다가 45. 이건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1000명 대상으로 리서치뷰가 조사한 거고요. 뉴스핌 RN서치 조사는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1037명 조사인데 긍정이 45.3, 부정이 49.8입니다. 이유로는 인사 잘못을 가장 많이 꼽았는데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서 기자들 만나서 지지율 별로 의미가 없다.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지율 의미가 없다. 물론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지지율을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신성범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말은 저렇게 하지만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지지율에 일희일비지 않겠다는 표현까지는 좋은데 저 마음속으로는 엄청나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대목일 겁니다. 다만 표현이 너무 강하다. 다시 말하면 저게 어떻게 비치냐 하면 이제 1년 적어도 한 내후년 2024년까지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합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텐데 표현이 좀 강했다. 첫째.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지지율 신경 안 쓰느냐? 그것은 절대 아니다. 지지율이 엄청나게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표현을 못 하는 건데 저는 그 정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신경은 바짝 쓰이는데 꼭 그렇게 뭐랄까 자존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표현을 저렇게 하는 건 아닌가. 근데 다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의아한 대목이 있을 수 있는 반응이었다. 양문석 이사장. 네. 선거 때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하지 않았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 들어오게 된 게 국민 지지율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국민이 키워주신 윤석열이라는 그 표현을 탑 슬로건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지율에 대한 부분하고 지금 이제 상반되죠. 국민만 바라본다. 그러면 지지율에서 당신 잘못하고 있어요. 좀 제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이 목소리들은 안 쳐다보고 어느 목소리 어느 국민을 쳐다보는지 저는 그 이해가 안 될 따름입니다. 문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비판적으로 이 문제를 봐주고 그리고 어떻게 뭘 고칠 것인가 이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지금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게 그 현재 상황이다. 계속해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지율이 뭐 다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시청자들께서 유튜브에 댓글 보내주시면 여수 밤바다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국민의 생각 아닌가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또 빛봄님 지지율 신경 안 쓰면 점심 메뉴만 관심 갖는가요? 뭐 이런 것도 보내주셨는데 지금 지지율에 대한 인식이 그러니까 국민만 생각한다가 국민을 보고 열심히 일하면 올라갈 거다 이런 뜻이겠지만 이렇게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 뭐 겸허하게 생각한다, 뭐 들여다본다, 뭐 그렇게 하는 것과 의미 없다 이렇게 하는 건 좀 다르지 않나요, 박원석 의원? 역시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오랄 리스크가 커요. 이른바 이제 도어 스태핑 계속 여당 내에서도 조금 이제 좀 줄이고 정제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거침없이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앞서 이제 청취자 의견처럼 지지율이 국민의 생각이죠. 근데 국민만 바라본다면서 국민의 생각은 안중에 없다는 거는 그건 모순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독선적인 그런 면모가 사실은 지금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고요. 한두 번의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왔다면 저는 뭐 저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는 수치보다 추세라고 얘기하는데 추세가 계속 가라앉잖아요. 이러면 당장의 선거는 없어도 국정 운영의 동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국회에서 당장 원구성이 안 돼 있는데 야당이 다수 의석이란 말입니다. 근데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을 어쨌든 국정 운영에 끌어들이려면 그게 뭐 그냥 뭐 완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결국엔 야당 입장에서 국민의 여론이 두려워야 되잖아요. 근데 야당이 국민의 여론이 두려울 이유가 없죠.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라앉는다고 그게 이제 이 야당한테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반사이익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당장 야당 입장에서는 아니 반대하는 게 야당의 일인데 굳이 이 상황에서 국정 운영에 이렇게 흔쾌하게 협조할 이유가 없고 그러면 국회에서 협치는 더 안 되고 소통이 꽉 막힐 텐데 어떻게 국정을 하려는지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지지율이 부정이 높게 나온 가장 큰 이유로는 인사가 지금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또 박순애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임명을 못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임명하면서도 지금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여론이 좀 안 좋은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최수영 평론가?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당연한 말씀이 이게 지금 여론이 좋고 그다음에 국정 동력이 지금 좀 붙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일부 우리가 좀 이게 내각의 완성을 위해서라도 하겠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을 텐데 지금 더더군다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윤 대통령이 뭔가 좀 잘못하고 있다의 지점이 인사가 많다는 것은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인사 문제를 뭐로 보느냐면은 이 사람이 적재적소에 기용된다라는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인식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고 있느냐인데 대통령께서는 얼마 전 도어스태핑에서 검찰 인사 또 필요하다면 써야죠.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걸로 봐서 국민들이 이건 정말 무언가 혹시 대통령이 인사의 문제를 자기 어떤 그 스타일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 아닌가 이런 또 오해를 살 수가 있단 말이죠. 사실 지지율에 조금 제가 하나의 함정이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은 직후에 이렇게 전국 단위 선거가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런데 바로 6일 지방선거가 있어서 저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시 한번 이제 여기에 대한 평가가 있어서 진영이 각 보수와 진보 진영이 블록화돼 있던 게 다시 한번 뭉쳐버렸거든요. 그 긴장감이 형성된
그것이 아직도 해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낮게 반영되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국민에 대한 정치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정치의 귀환, 정치의 복원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라는 종합적인 어떤 그런 국민의 평가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지금은 스탠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에 봉착했다. 이건 조금 지금 현실적인 문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김승희 후보자는 자진 사퇴 형식으로 좀 낙마시키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 그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성 면에서도 이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은 비교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다르다. 참모 동료들과 논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양문석 이사장, 네.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임명을 안 하겠다는 얘기로 봐야 되나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이 정당 대변인이 전 정권에 대한 문제를 걸고 넘어가면서 물타기를 하거나 히스카하거나 이러는 경우들은 많이 봤는데 대통령이 전 정권하고 물타기를 하고 비교하고 전 정권에도 그러지 않았냐 도배를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전 정권하고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국민들이 첫 경험들이란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두 번째, 열심히 하겠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뭘 어떻게 지금 문제는 열심히 안 한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못 한다고 비판하는 거잖아요. 인사의 문제가 그렇죠. 지금 경기 침체 문제, 그다음에 이제 금융 위기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완전히 손 놓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대안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외교 참사라고 불릴 정도로 나토 정상외교 거의 국민들에게는 안 좋은 모습만 보이거나 안 그러면 대통령 부인만 드러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대통령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그다음에 기대치가 이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인지 몰랐다라는 이 흐름들을 빨리 반전시켜줘야 되는데 이 반전은요 국힘당이 빨리 정돈되면서 국힘당이 치고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온팍 지금 대통령이 다 뒤집어 쓰고 있는 형국과 결부되어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혼자서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잘못된 처방을 내놓는 게 지금 전체적인 지지율의 하락 추세를 더 강화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시죠. 양문석 이사장 잠깐만요. 지난번에 대선 징계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한 분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 부분을 또 왜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건들고 그러세요. 진짜 악취미세요. 이야기하신 것은 책임을 져야죠. 제가 끼어들어 볼게요.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법인데 이러는 게 이게 뭐라 그럴까? 꼭 보면 이제 기자들이 오늘 아침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전 정부와 비교할 바 아니다. 무슨 뜻이냐? 도덕성 면에서도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를 보면 비교가 될 수 없다. 나는 그러니까 전문성과 생각해서 발탁을 했다. 역량을 보는데 또 D가 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다르기 때문에 참모 동료들하고 논의할 것. 어찌됐건 가부간 신속하게 결론을 낼 것이다. 이게 앞부분을 앞부분을 이야기 안 했으면 더 좋은 거예요. 예. 이렇게 전 정부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되면 국민들이 볼 때는 또 전 정부 탓하는 왜?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어. 전 정부도 인사를 참 엉망으로 해한 사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현 대통령이 꼭 이야기할 때마다 전 정부를 끄집어내서 자기를 방어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현명하지 못한 처사다라고 저는 보여져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김승희 장관 후보자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자진 사퇴 시키겠죠. 예. 문제는 박순애 장관인데 옛날 이전 같았으면 그래도 뚝심 있게 한번 청문회라도 겹칩시다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환경, 지지율이 저렇게 떨어지고 무엇보다 인사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수치로 표현되는 이 입장에서 아깝다고 또 미련두고 박순애 장관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수로 빚질 공산이 커요. 저는 신 의원 말씀하셨던 부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장해찬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환송의 권위주의적 산물이다. 그런데 이제 한영이 할 때는 또 쭉 썼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게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내부적으로 지적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망해봐서 아는데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면 윤석열 정부 실패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나는 그 신인영께서 저렇게 지적하는 게 타당하고 올바르고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엄청난 권위주의가 여권 내부를 강하게 짓누르고 있다. 용기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몇 분 또 더 소개해드리면 김재경님 지지율 대통령 본인은 신경 안 쓴다고 하는데 우리는 관심이 가요. 우경화님 우경화라는 뜻인가 우경화신지 이름은 잘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군요. 조지훈님은요 이런 의견 주셨어요. 지지율이 60% 넘던 문재인 대통령도 5년 만에 정권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50일밖에 안 됐는데 지지율 문제로 발목 잡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좀 더 지켜봐야 하게 할 듯 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예 좋은 의견입니다. 이 잠깐만 아래로 내려봐 주세요. 이번 나토 외교 최대 치적은 이준석 당 대표를 공항으로 나오게 한 거 아닌가요? 장순희님. 예. 최수영 네. 메시지 컨설턴트 예.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직은 뭐 참사다 할 정도 실언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아침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나오는 말들 방금 이제 신성모 의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앞부분을 얘기 안 하고 뒷부분만 얘기했으면 괜찮았을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조율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요? 제가 이 저 KBC 방송 인수위 그만두고 KBC 광주 방송 처음부터 나와서 그랬잖아요. 도어 스태핑 저 길게 하면 안 된다. 제가 비록 여권 인사지만 저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도 청와대 근무하면서 대변인실 선임국장을 했는데 대통령의 말은 최후 마지노선이에요. 그다음에 가버리면 그다음에 참모들이 더 어떻게 얘기할 방법이 없어요.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말은 수수뿐입니다. 이제 그게 매일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대통령 말의 권위도 사라질 뿐더러 그다음에 참모들이 할 수 있는 역량도 아주 제한적이 돼 버립니다. 이 두 가지가 눈에 뻔히 보이는 일이 계속 진행될 텐데 소통의 한 방식이고 아주 그 국민에 낮게 다가가는 방식이라는 그 이유 두 가지만으로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소통 의지 아주 좋습니다. 근데 방법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보기에 거기에 지금 참모들 중에 아직도 뭐 이 홍보에 대한 책임을 가진 비서관이 아직도 선임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제가 보기에 그런 엇박자에 대한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빨리 가요. 아니, 현실적인 문제로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저게 집에서부터 말이죠. 새벽에 일어나서 참모들 보고를 받아보고 특히나 저 1시간 정도 전에는 오늘 기자들이 무엇을 물어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하는 게 좋겠다는 게 참모들 의견입니다라고 나름의 파일링을 해서 폴더를 갖고 같이 움직여 줘야 돼요. 근데 제 느낌에 보면은 강인선 대변인도 보니까 복도에 기다리고 있다가 기자 거기서 같이 걸어오는 형식이라서 대통령이 준비가 안 돼. 마음속으로 준비는 했겠지만 정제된 메시지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기자들 앞에 저는 선다고 봐요. 현실적 문제로는 그 지금 서초동 집에서부터 대변인이 타야 돼요. 같이 타서.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옛날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박지원 대변인 새벽 4시, 5시에도 DJ 집에 가서 저렇고 기자들은 관심이 이겁니다. 오늘 이거 물어볼 겁니다. 예. 핵심은 이겁니다라고 브리핑을 해서 준비돼서 나오는 게 준비된 대통령 DJ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뭐 그런 진언이나 제안을 안 했을 리가 없다고 보고요. 문제는 이제 참모들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참사가 결정적으로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설화들이 누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나토 정상회담 때 얘기를 해보면 뭐 기내에서 뭐 축구봤다 뭐 이런 건 저는 애교 수준에 속한다고 봅니다. 근데 현지에서 김태효 그 안보실 차장이 브리핑을 하면서 우리가 중국 견제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다. 단지 인류 보편적 가치인 뭐 민주주의와 인권 또 그걸 가지고 있는 나라들과 외교적 기피를 더하기 위해서 왔다. 거기까지는 오케이입니다. 대통령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 잠시 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번에 마드리드 이 그 나토 정상회의는 우리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나토의 신전략 개념이 만나는 장이다. 대한민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있습니까? 그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고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본인하고 미국하고 동일시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오버여도 한참 오버였고
게다가 현지에서 이게 이제 참모들의 저는 오랄 리스크 굉장히 큰데 최상목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열어가지고 중국 수출 호황 20년 끝났다. 우리 속내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무역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색을 해야 된다 또 인정합니다. 근데 그 속내를 그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고 이건 좀 다른 결의 문제이긴 하지만은 경제부총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임금 인상 자제해달라. 이 경총 회장단 앞에 두고 지금 다 올랐는데 물가부터 시작해서 임금만 올리지 말란 얘기냐 이런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게 다 이 메시지 참사고 서로하고 그게 국정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누적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일부에서만 여권 얘기하고 2부에서는 또 야당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잠깐 그 부분 짚어보죠. 이준석 대표가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의 또 원인 제공일 수 있습니다. 왜 자꾸 기침을 그러시죠? 물을 드세요. 네네. 네. 지금 이제 마음에 없는 말씀 자꾸 하시려니까 기침도 나오고 걱정도 되고.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뭐 20일만 주면 이 지지율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양문석 이사장 지금 그런 말 할 처지인가 싶어요. 그 이준석 대표의 가장 못된 정치 버릇이 갈라치기거든요. 네, 갈라치기인데 지금 최근에 그 행태를 보면 그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정말 용비어천가 못지않게 해요. 윤핵관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 윤과 윤핵관의 그 관계를 갈라치기 하면서 뭔가 그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준석의 기본적인 스탠스가 잘못된 거예요. 하려고 하면 최고 정점하고 맞짱 뜨면서 새로운 돌파구들을 열어가는 게 맞는데 대통령 부부하고 맞짱을 안 뜨고 대통령 부부한테는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윤핵관을 공격하면서 또 그 두 그룹들을 갈라치게 한단 말이에요. 이 갈라치기가 결국은 지금 이준석의 그 공구함을 이제 만들었는데 지지율을 올리는 거 쉬워요. 왜? 이준석이 윤핵관을 더 세게 치면 그리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일정하게 이준석에게 힘을 실어주면 상당 부분 지지율은 올라갈 수 있다. 두 번째, 야당의 사정정국 몰아 가면서 야당의 그 파일 몇 개 뽑아내서 야당 국회의원 잡으면 내부의 그 갈등을 외부의 적을 향해서 돌리면 총구를 밖으로 돌리는 순간에 지지율이 일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외교의 문제에 있어서의 이 아마추어, 그다음에 현재 그 경기 침체와 금융 위기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물가, 물가, 이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실력 없음이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양 이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준석 대표 지지율이 확 떨어지는 이유의 한 부분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제 이준석은 싫어졌고 갈라치기 했고 그래서 이제 싫어진 거예요. 왜요? 가장 큰 적수였지만 이제는 미운 거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지 않는 이상 미워지는 거. 두 번째는 내부에서조차 싫은 거죠. 그러니까 당의 강경한 지지 세력들. 어찌됐건. 근데 이준석 대표 이야기한 게 틀린 거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유신 읽어봤는데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보이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면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전제로 나 같으면 이런저런 걸 생각할 수 있다는 나름의 그런 표현을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대목은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정부가 대표 상품이 없다는 부분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정책적으로 새로운 차별성을 미래의 비전을 못 보여주고 있다는 김종인, 이준석 이 연합 세력의 일치된 나름의 처방이 들어가 있는 거다. 상황 인식이 저는 그래 보이죠. 근데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동일한 인식과 처방에서 저런 얘기를 한지는 모르겠는데 여당의 대표가 할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저거는 윤석열 정부와 또 지금의 이제 여당과 자신을 분리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당 대표이긴 했지만 나한테는 적절한 권한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이 모양 이꼴인 거고 나한테 그런 기회와 권한이 주어진다면 달라질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아니 세상에 여당 대표가 저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당 대표면은 어쨌든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될 모든 책임과 또 권한이 없습니까? 권한도 있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에 꺼내든 게 뭡니까? 당 혁신이에요.
그리고 공천 개혁을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럼 정책 비전을 꺼내들지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정부에 진언하고 정부의 드라이브를 걸 수 있었지 않습니까? 저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예. 일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조은님, 이준석 대표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 여기서 채팅하는 사람들 다 합쳐도 이준석이한테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 이쪽에서 이렇게 글 올리시는 분들 무시하면 안 돼요. 네, 1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지요.